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6년에 성북메가에서 대외외고 통합과학 수업 맡게 된 이자영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 이력 짧게 적었는데요. 너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갈게요.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과학 공부를 적게 해도 될까요? 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외고 학생들이 이제 조금 과학 공부에 소홀한 경향이 있죠. 다른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고2, 3이 된다면 과학 당연히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요즘 고2, 3은 당연히 대학 진학 학과에 따라서 탐구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과 아이들과 이과 아이들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외고 보통 문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고1까지는 무조건 공통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죠. 요즘 고1 과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1 통합과학이 국어나 수학과 같은 이수학점을 갖게 되죠. 이거는 대일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일외고 1학년 공통국어 3학점, 공통수학 3학점이고요. 영어는 당연히 영어 공통과 심화가 있으니까 각각 3학점, 통합과학도 3학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학점으로 들어가는 과목이라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꼭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페일 과목이라서 이 통합과학 관련된 실험 과목인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2029년 수능 볼 때 통합과학 당연히 다시 보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 2028년부터 우리가 국영수사과를 모두가 함께 보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 과학 꼭 이제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과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좀 더 공부가 되어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1 때 공부 한번 할 때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 5개념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특히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더 본인의 생각대로 논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을 때 그게 이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통합과학은 중등과학과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과 공부 잘하신 분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일외고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셨을 때 공부를 엄청 잘했어도 제가 같이 수업을 해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다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라면 제가 이 부분은 다 챙겨서 하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별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외고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과학 선행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외고 가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완전 문과형이다 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는 나는 특목을 가고 싶은데 지금 영과고는 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서 또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과학에서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 좀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 과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당연히 뭐 해마다 학생들마다 시험마다 다 다르지만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보통 커트라인 뭐 100점에서 뭐 96점, 90 후반이고요. 이제 한 문제에서 소수점 얼마인 문제 틀렸느냐 이런 걸로도 많이 갈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엄청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한 문제를 이제 틀려버리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안정적인 1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보시면 우리 과학이 사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란 네 과목으로 돼 있죠. 이걸 합쳐서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단원별로 내용이 다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대일외고 출제 경향 보면서 각각 어떻게 대비할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일외고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조금 좋은 부분은 이제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대신에 문항수가 32문항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 적은 학교 뭐 24문항, 25문항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문항이 많고 내용을 많이 체크하다 보면 좀 상위권 학생이어도 분명히 누락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내용 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말을 상위권 친구들 잘 안 합니다.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난이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외고 학생들 공부 좀 하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 좀 있고 변별력도 꽤 있습니다. 근데 1학기와 2학기가 모두 중간고사는 중상 정도 조금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1학기든 2학기든 조금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중간고사가 그래도 수월했다. 근데 내가 중간고사를 잘 봤지만 기말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가 시중문제집으로 대비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 시중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쉬운 학교들 에 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자체가 시중 문제집으로 연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개념 자체가 시중 문제집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써있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수업을 했으니까 내는 거겠죠.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개념을 수업을 쉽게 하고 문제 어렵게 내면 이제 그건 수업한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한 번씩은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이제 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고요. 이제 좀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물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물리 심화가 오히려 많지가 않고 화학 심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교는 물리가 좀 가장 어렵고요. 타 학교 대비해도 난이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 숫자 계산을 하는 그 물리예요. 근데 이 단원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무조건 킬러 문제가 되는데, 제가 문제를 확인해 봤을 때 보통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관되게 좀 어려운 문제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손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실제 문제를 넣어놨는데, 시중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생소한 유형이 나왔을 때 시간이 좀 끌린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제 물리 1에 있는 기본 문제, 심화 문제까지는 너무 많이 안 가셔도 되고요. 기본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좀 다채롭게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면 되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제가 다 만들어서 챙겨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을 보시면요. 이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문제가 사실 대일외고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 화학 심화에서도 이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화 문제 출제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심화 문제고,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문제는 아니다. 물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문제집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일부 문제집에서 이 문제가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두 권 정도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얘가 분명히 배운 개념인데 이거를 이 문제에 딱 맞춰서 연습을 해보지 않았으면, 좀 생소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근데 푸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막 아예 못하겠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닌데, 이거를 꼭 이제 연습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단원이 이제 고1 통합과학 1학기 분량이 이제 잘게 쪼개면 한 14개, 15개 소단원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원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 그 한 단원의 일부에서 이 세포, 이게 지금 세포 구조거든요. 세포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몰아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게 뭐 1년, 2년의 문제는 아니고 대일외고는 과학이 계속 경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시중 문제집에 없는 지엽적인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학교 프린트에 당연히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기출을 뭐 한 5개년 분석해서 풀면은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념은 심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단원에서도 조금 생소한 유형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확실히 했다면
충분히 이제 대외외고 학생들 그 정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벼락치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이 가장 이제 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 시중문제집보다는 아무래도 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시중문제집이나 뭐 일반적인 학교 문제에서 요 정도 문제에 나오죠.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내고, 뭐 보통 요 정도 문제에 나온다고 했을 때 꼭 두 가지 이렇게 묶어서 시험을 출제하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아래는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건 역시 개념 확실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사실 저희가 뭐 데뷔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다 교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풀고 시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내가 물리나 화학을 풀어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친구들 중에서 우리 1학기 통합과학 처음 시작할 때 우주에 관련된 단원이 있어요. 우주. 근데 그 단원을 선생님 저는 여기는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상위권 친구들에서 조금 있는 반응이어서, 이제 적당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거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입학 전에 혹시 과학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 안내 드릴 텐데요. 사실 내신은 이제 관리가 생명이죠. 관리로 점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빈칸 복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사실 외고 학생들이 다른 공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좀 끝내고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내용 이제 듣고 나서 집 가서 좀 더 외우고 문제 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에 남아있을 때 무조건 복습하는 게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이고, 이제 백지하면 너무 좋겠지만 백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이제 복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는 제가 보통 수업 전날 12시까지 체크를 합니다. 근데 대외외고 학생들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뭐 1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한번 이제 제출 싹 다 하고 안 된 친구들 제가 한 번씩 이제 독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다음날 수업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다 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주간 테스트 진행되고, 당연히 지역적인 내용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 꼭 이제 알고 있는지 체크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클리닉은 이제 제가 여기 수업 시간 보시면 저희가 일요일 10시부터 1시인데요. 제가 일부러 다음 수업을 3시 반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좀 충분히 이제 그날 다 마무리하고 가도록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외외고 완전 맞춤으로 교과서 학교 프린트 제가 다 정리해드리니까 따로 볼 필요 없이 그냥 다 같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출이 대외외고가 아무래도 5개년이 거의 다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선생님 계속 바뀌면서 뭔가 매년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일관된 방향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영상 제공하고, 카카오톡 통해서 제가 상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새벽 3시, 4시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다 그때 다 답변하거든요.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빼고는 전부 다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맞춤 프린트, 이제 심화 프린트 필요하신 분 제가 필요한 만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만 수집하는 이제 친구들한테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막는 편이고,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 난이도에 맞춰서 본인의 그 학습 난이도에 지금 맞춰서 다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 제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그 상반기 강의평가가 과학과 1위였거든요. 사실 전체 국영수 사과해서 제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막 이미 연차가 찬 선생님들은 수업을 다 잘 하시니까 뭐 제가 엄청나게 막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거든요. 강의 후기에 막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엄청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조금 학업에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 다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맨날 공부를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에 대한 좀 이제 호감이 좀 생기면 이제
가서 해야지 이러면서 막 학생들이 한두 시간 일찍 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에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제가 2학기 기말까지 결산 냈을 때 42% 정도 1등급, 5등급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관리해서 1등급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